시청자 사연 무서운 이야기 시즌3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이에요. 한때 썸 타던 구 썸남이 있었는데요. 그날 제 구 썸남은 지방으로 결혼식 참석 겸 친구들 모임을 간다고 해서 그래 잘 다녀와 하고 중간중간 꽁냥꽁냥 연락을 하던 때였어요. 이날 밤 썸남은 친구들 넷이서 둘둘씩 나눠서 모텔방 2개를 잡았는데요. 방에는 각각 싱글 침대가 2개로 떨어져 있는 구조라고 했어요. 그날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논다고 했고 연락을 이어가던 중 저는 밤 11시쯤에 깜빡 잠에 들고 말았어요. 그러다 새벽 1시쯤 잠에서 깼는데 썸남에게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잔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카톡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바로 썸남에게 전화를 거니 받지를 않길래 잠들었나 싶어서 끊으려던 차 갑자기 썸남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썸남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방금 잠에서 깬 목소리인데 여보세요? 이게 아니라 뭔가 너무 놀란 듯해서 정신이 없는 것처럼 뭐 이런 정신이 없는 듯한 상태였어요. 그러더니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자기가 모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방금 너가 전화 건 소리에 잠깐 가위가 눌렸다가 깨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헐 가위? 설마 귀신도 본 거 아니야? 하고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썸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침대가 각각 싱글 침대가 하나씩 이렇게 2개인 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친구 하나, 썸남 하나 이렇게 둘이 따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제 전화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고 가위에 눌린 걸 알게 됐대요. 그런데 이 전화 소리가 진동으로 징징 소리가 나잖아. 근데 이 전화 소리 외에 누가 어디선가 말하는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응?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인가? 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싶은데 왜 가위 눌리면 고개 안 돌려지고 눈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이 내 친구가 얘기하는 건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옆을 봤는데 안 보여.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소리가 옆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앞쪽에서 나고 있더래. 친구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만 휘둥그레 뜬 채로 이렇게 앞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침대에 누웠을 때 맞은편에 이제 소파가 보이는데 거기에 웬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거리다가 그 자신의 시선이 느껴진 것처럼 갑자기 휙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눈도 피하지 않고 그 환자복 입은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게 이제 가위를 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수화기 넘어 썸남 옆에서 이런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뭐야?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썸남이 잠깐만 친구가 이상해.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우리 너무 무서워서 남자 넷이서 부랴부랴 그 모텔에서 짐 싸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차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목소리는 뭐였냐 그랬더니 이 목소리는 썸남 옆에서 자고 있었던 그 친구 목소리였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웅얼웅얼 거려서 전화 끊고 친구가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친구가 살려줘 웅얼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썸남이 친구를 흔들어서 일어나 꿈이야 하면서 깨웠는데 일어난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방금 가위 눌렸다고. 야 진짜 개 무서웠어. 몸은 안 움직이지 갑자기 웬 병원복 입은 사람들이 바퀴 달린 왜 병원 간이 침대 있죠. 덜그럭덜그럭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끌고 오더니 그거를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2개가 떨어져 있었대. 근데 그 자기들 침대 사이에 그걸 쑥 밀어 넣더래요. 병원 침대를. 근데 그 침대 위를 보니까 웬 허여멀건한 환자복을 입은 귀신이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천장만 뚫어져라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가위에 깨려고 막 혼자 아둥바둥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을 보던 이 귀신이 옆으로 확 돌아봐서 썸남의 친구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왜 가위 눌리면 소리 안 나오잖아. 이렇게 되잖아. 살려줘 그러고 있었던 거였는데 마침 너가 나를 깨워준 거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남자 둘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귀신 병원복을 입은 똑같이 생긴 귀신을 보고 원래 가위에 눌리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무엇보다 저도 가위 눌린 경험도 없고 귀신 얘기를 안 믿던 사람인데 통화 중에 저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같이 보니까 더 소름 끼치더라고요. 다 큰 남자 넷이 정말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새벽에 차 타고 도망치듯 나왔나 싶기도 하고요. 이걸 쓰고 있는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네요. 그러니까 그 호텔이 옛날에 병원이었던 거 아닐까? 2번째 사연. 제가 24살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갓 취업을 한 신입 직원이었어요. 제 본가는 경기도 북부인데 회사는 남부였어서 출퇴근이 되게 힘든 상태였어요. 거기다 신규이면서 아직 매뉴얼이 정립되지 않은 신사업팀에 투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입사 한 달 만에 잦은 야근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회사 근처 사시던 이모 댁에 같이 살게 됐어요. 하지만 지속되는 야근에 늦은 시간 귀가하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너무 늦게 들어오니 저 때문에 이모 가족들이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눈치가 보여서 결국 그래 자취하자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저의 자취 생활. 은근한 로망과 시작된 저의 자취집 702호. 대학생 때 자취 생활도 해보긴 했지만 그때는 좀 짠내가 나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돈을 버는 상태에서 혼자 사는 집이라니 너무 들뜨고 집을 어떻게 꾸밀까 이런 생각으로 들뜸이 가득한 하루하루였어요. 제가 얻은 그 오피스텔 702호는 큰 교회 맞은편에 있었는데요. 사실 야근이 너무 잦았던 탓에 몇 달 내내 집에 오면 쓰러지듯이 잠들고 주말에는 본가에 가고 그러다 보니 사실 집에서는 정말 잠만 자고 나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날 밤이었어요. 이날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바람에 주말 동안 본가에 못 가게 됐고 그래 그냥 이번 주는 혼자 집에서 쉬면서 잠이나 자자 하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탈그락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콧노래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저희 친언니가 제 자취방에 와 있더라고요. 저희 언니 습관이 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엎드린 상태에서 허벅지까지만 붙이고 무릎을 접어서 종아리만 이렇게 위아래로 까딱까딱 하는 건데 언니의 그 모습 그대로 다리를 천천히 까딱까딱 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것도 모르게 자고 있었는데 깼다는 생각에 뭐야 언제 왔어 언니 때문에 깼잖아 언니 노래 그만 불러 라고 하려는 순간 갑자기 후딱 머릿속에 응? 언니가 왜 내 자취방에 와 있지? 언니가 온 적이 없잖아 라는 생각이 났어요. 제 입에서는 뭐야 언니 때문에 깼잖아 언니 까지 뱉어진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뭐야 언니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에 멈칫한 그 순간 갑자기 위아래로 천천히 까딱이던 언니의 다리가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까딱까딱까딱 원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까딱까딱 정말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막 움직여주더니 시끄러 시끄러 하면서 저희 언니랑 똑같은 목소리로 희죽희죽 웃으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깼고 갑자기 그 순간 맞은편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집으로 울려 퍼졌어요. 시간을 보니 저녁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그 찬송가 덕분에 깨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찬송가 덕에 언니 귀신이 사라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무섭고 뒤숭숭하게 깼어요. 그러다가 깜빡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다시 언니 목소리로 흥얼대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또 다시 언니 모습을 한 귀신이 엎드려서 다리만 까딱까딱 흔들면서 웃으면서 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건 꿈이야 하면서 저도 속으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Wait a minute 이게 뭐지 내 심장이 답답 자꾸만 때 하면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혼자 속으로 노래를 불렀대요. 무서우니까 살고자 그 아일릿의 마그네틱을 부른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 귀신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한테 저벅저벅 다가오더니 저렇게 아래로 내려보면서 야, 너 노래 부르지 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스터는 입으로 노래를 부른 게 아니야. 속으로 부른 건데 너 노래 부르지 마. 나처럼 불렀나 보다 우리 시스터가. 그날은 뜬 눈으로 무서워서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에 무서우니까 언니한테 카톡을 보냈대. 새벽 5시 58분이네요 나 오늘 가위 6번 눌림 시옷비읍 언니 귀신도 나온 시무룩한 튜브가 언니인가 봐. 오바야. 그랬더니 동생이 언니 귀신이 다리 까딱이면서 나보고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랬어. 언니 목소리로. 내가 그전 꿈에서 무서워서 속으로 노래 불렀거든. 그랬더니 너 자면서 노래 부르더라? 노래 부르지 마. 언니가 미친? 개 무서워. 시옷비웃. 막 다리 까딱이면서 다리 움직이는 거 보이고 언니가 미친? 개 무서워. 동생이 그 엎드려서 다리만 까딱이는 거 알지? 언니가 미친? 그거 유 내가 맨날 하는 거 유. 동생이 존나 쫄압음. 응응 딱 그 자세였음. 언니 티. 이 와중에 언니 티야. 미친? 개 무서워. 아니 약간 나 F였으면 진짜? 뭐야 지금 전화할까? 괜찮아? 바로 보이스톡 왔죠. F였으면. 왜냐면 언니도 무서우니까. 저희 언니 T 맞아요. 비니님 무서워서 언니한테 카톡 보낸 거 아니야? 언니인 거 아닌 거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와 계세요.
이 사연 보내주신 시스터가. 저거 그냥 언니가 가정 방문한 거 맞네. 이 정도면 언니였던 거 아니야? 비니님이 냉 맞아요. 언니인 거 확인하려고 보낸 것도 맞아요. 전 F요. 언니한테 쌓인 무서움이 꿈으로 표출됐다고 한다. 야근에 대한 악몽보다 더 무서운 티시스터의 이야기. 그래서 아무튼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대요. 보면 언니랑도 계속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계속 깨있었죠. 진짜로. 아니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도 몇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집에서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피웅 하고 꺼진다던가, 분명 컴퓨터를 끄고 잠에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모니터가 켜져 있다던가. 근데 전 그동안 내가 까먹고 모니터를 안 끄고 잤나? 컴퓨터에 문제가 있나 보지. 똥컴인가 보다. 지가 알아서 그래서 꺼졌나 보지 하고 그냥 넘기곤 했거든요. 근데 이 언니 귀신을 본 날부터는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때부터는 집이 무서워서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기도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차피 계속 야근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하고 결국 또 본가에 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 있게 됐어요. 이번엔 너무 무서워서 저는 친구들 몇몇 같이 죽자 이거지. 친구들 몇몇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날 같이 놀고 얘들아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자고 가는 거다. 파자마 파티. 이렇게 자기네 집에서 자기로 약속을 했어요. 친구들이 왔고 저희 집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면서 수다 떨면서 깔깔깔 놀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702호잖아요. 근데 옆집 703호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무슨 쿵쿵쿵 북치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말소리인지 엉성엉성엉성. 오히려 친구들은 여기 더 많이 모여 있는데 야 옆집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우리 여기서 못 자겠다. 너무 시끄럽다. 우리 다른 친구들 집에 가서 자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마셔서 그랬을까요? 제가 아니야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시끄러워? 이건 아니지. 우리 시스터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옆집 초인종 703호 초인종을 띵동 띵동 눌렀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띵동 띵동. 아니 분명히 시끄럽게 막 사람들끼리 웅성웅성웅성하고 북치고 이랬는데 절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떠드는 게 분명한데 집에 있으면서 왜 안 나와? 그래서 한 번 더 띵동띵동 누르려고 하는 순간 옆집인 704호 이웃이 나오더니 무슨 일 있으세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집 너무 시끄럽지 않으세요? 옆집이잖아 704호도. 그랬더니 그분이 의아하다는 듯이 에? 거기 공실이에요. 그쪽 이사 오기 전부터 여기는 계속 빈집이었는데요. 전 거기서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왜냐? 이사 오고 나서 입주 첫 주부터 저희 집 앞에 종종 이 포스트잇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그냥 제가 무시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쪽지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야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늦은 시간에 오면 집 앞 현관문에 너무 시끄러우니 소음 자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도 늦은 밤 소음 자제 좀 부탁합니다. 또 다음 날도 이웃끼리 소음 좀 주의해주세요. 이런 멤버들이 계속 붙어 있었대. 아니 나는 야근하고 와서 집에서는 씻고 잠만 자는데 이게 뭐임?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 옆집 703호가 시끄러운 건데 내가 집에 없으니까 우리 집이 비어있으니까 벽간소음 때문에 이 703호 시끄러운 소리가 옆집들한테까지도 넘어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집이 공실인지 오래라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경악을 하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그 회사 근처 사시는 이모 댁으로 들어가서 출퇴근을 하고 집을 내놓게 됐어요. 그 집을 내놓으면서 알게 된 게 아니 이 집이 시세보다 더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다른 집들은 월세가 당시에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면 똑같은 조건이 제 방만 40만 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중개인분께 왜 우리 집만 싼 거예요? 라고 물으니 모르겠어요. 이 집 주인은 항상 10만 원 더 싼 40만 원 내놨다고. 그래서 집이 내놓으면 바로바로 빠졌는데 아가씨처럼 계약 끝나기도 전에 방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계약 끝나면 불이 나게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저렴한 탓에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가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중개인분 말처럼 정말 시세가 싸서 그런지 집을 내놓자마자 또 얼마 안 돼서 다른 분이 입주를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이 집이랑은 이제 끝이다 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집이 나가고 한 2주 정도 만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중개사님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다짜고짜 아가씨 혹시 오피스텔에서 꽹가리 북소리 이런 거 들은 적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입주하신 분이 할머님인데 밤마다 늦은 시간에 꽹가리 소리, 북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 집에 살던 아가씨 머리가 얼마나 길었던 거냐, 웬 놈의 허리까지 얼마나 길고 시꺼먼 머리카락들이 가구 틈새며 장판 틈새며 화장실이며 치워도 계속 나온다고 불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는 나가면서 분명히 전문 업체 입주 청소까지 싹 다 맡겼고 제가 확인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짧은 단발머리였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 집에 놀러왔던 사람 중 저희 가족도 친구들도 다 단발이나 뭐 고작해야 어깨 정도까지 오는 머리지 이렇게 허리까지 긴 머리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길어도 금발로 탈색모였던 친구뿐이어서 아니에요. 제 머리도 아니고 제 친구들 머리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중개사가 혼잣말로 아니 아가씨 살기 전엔 다 남자들 뿐이었는데 희한하네 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뒤로는 알겠다고 하시고 뭐 더 이상 연락이 오지는 않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찝찝하고 너무나 무서운 집이었답니다. 할머니는 과연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을까요? 라고. 다른 집에서 올라온 소리다. 아니 근데 밤에 북치고 깽가리 치는 건 뭐야? 뭔가 일이 있었던 방의 경우는 정상보다 저렴하게 내고 주인이 입 싹 닫아서 모르는 채로 살았다가 귀신 씌이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들었던 다른 이야기에서도 계속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굿판 소리 나고 웃음소리 나고 바닥 까보니까 부적들이랑 사람 머리카락들이 많이 있었대요. 알고 보니 이전에 무당이 죽은 집이었음. 이 사연 말고 그 사연 보내셨던 한 사연 중에 하나는 오히려 그 집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계속 막 잠을 못 자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자꾸 깨가지고 무서워서 엄마 아빠 방으로 달려가서 엄빠랑 같이 자고 막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엄마도 그 살때는 얘기 안 했는데 결국에 바로 계약 끝나자마자 그 집에서 나왔대요. 근데 자기만 무섭게 느낀 게 아니고 엄마도 베란다로 이렇게 세탁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에 꼭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항상 소름 돋고 무서웠다고 이사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막 아파트 그 같은 위아래층에서 안 좋은 일도 많이 났고 할아버지들끼리 막 층간소음으로 싸워가지고 막 피까지 흘리면서 그런 사고도 났었고 아무튼 뒤숭숭한 일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 집이 자기들이 이사 나가고 나서 결국에 사람들이 계속 입주했다가 나가고 하더니 나중에는 거기가 무당집이 됐더라. 그리고 엄마가 맞아 그 집에 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점도 보러 갔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 집에 귀신이 드글드글하다고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고 바글바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집 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짧게 살고 나가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 집이 무당집이 됐다고. 자기들 살던 집이. 역으로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중개사님이 오죽했으면 혹시 오피스텔 안에 무당집 있냐, 꽹가리 북소리 이런 게 굿소리 같으니까 혹시 오피스텔에서 굿하는 집이 있는지 물어봤었다. 자기가 알기에는 없는데 혹시 보거나 들은 거 있냐고. 근데 그 소리의 근원지는 누구도 찾지 못했다는 거잖아. 지금 이 빌딩에 사는 사람 모두가. 그 여러 명이 들은 거면 진짜 소리였을 텐데 여러 명이 환자복 입은 귀신을 보기도 했잖아. 귀신 있는 집을 싸게 내놓는 게 사람 기운으로 계속 누르지 않으면 귀신 때문에 폐가가 되어버리니까 사람을 계속 밀어넣거나 1년 살고 나가는 사람한테 붙어서 따라가라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 일본 집 귀신 얘기할 때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계속 싸게라도 계속 내놓는 게 그 집을 딴 사람에 팔거나 그렇지 않고 그게 귀신 붙은 집은 사람이 어떤 이제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잠깐 살고 나간 사람한테 붙어나가게 하거나. 무섭다. 귀센 사람은 그 귀신을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약한 사람은 귀신 붙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야. 뭐야. 저는 4대째 천주교 집안이라서 안 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머 그래서 할렐루야 했나 보다. 비니님 또 앞에 큰 교회가 있었댔잖아. 찬송가 들으면서 그 언니 귀신도 없어졌다고 했잖아. 우리 비니 시스터가 홀리해서 다행이네. 자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서무님. 방송 잘 챙겨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올해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사연은 제가 고1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집 근처에 있는 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다른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서 새학기 첫날 학교에 와보니 반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중학교 때 마주치면 가벼운 장난 정도 치던 친구 A가 같은 반이라서 그 친구랑만 가끔 대화하는 정도였는데요. 사실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입학했던 터라 친한 친구가 많이 없던 거에 연연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엄청 친한 친구는 없었지만 그냥 다 두루두루 인사하고 간간히 스몰 토크하는 정도 그런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또 제가 반장 선거 연설하는 잘해서 운 좋게 반장도 되었습니다. 뭐야 완전 인싸인데? 고등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험도 많고 수행평가도 많았죠.
그래서 그럴까요? 유독 그때 입학하자마자 교과서도 잃어버리고 재밌게 읽고 있던 책들도 갑자기 하나둘씩 잃어버리게 됐어요.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제 물건이 연달아 사라지니까 아니 뭐지? 설마 누가 훔쳐가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설마 내 책을 누가 훔쳐가고 싶겠어. 그냥 내가 어디다 흘렸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특성상 과목마다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시다 보니까 공지사항을 바로바로 전달하기가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반별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공지사항을 전달하시고는 했대요. 학교에 적응해가고 있던 5월의 어느 날 이름이 으로 설정된 어떤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 안녕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연락했어 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 오픈 채팅방에 있던 제 프로필로 누군가가 카톡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당시 그나마 친했던 친구 A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야 너 A지 키키키 장난치지 마라 라고 답했고 A에게도 따로 문자로 야 오픈 채팅으로 장난치지 마 하고 연락했습니다. 근데 A는 뭐래? 나 아니야 라고 답장을 했고 오픈 채팅 속 의문의 사람도 나 A 아닌데? 라고 답했습니다. 의문의 사람에게 그럼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 나 너랑 친해지고 싶은 같은 반 친구야.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오픈 채팅에 있는 네 프로필로 이렇게 연락하게 됐어. 너랑 친해지고 싶어. 저랑 친해지고 싶다니 그 말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고 그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너가 편해지면 누군지 그때 알려줘 라고 했고 그 친구도 알겠어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끔씩 오픈 채팅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나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잘 되면 좋겠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니 그 친구는 나 사실 널 좋아해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저는 약간 어색한 마음에 나도 너 좋은 친구인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친구는 아니야 난 널 이성적인 마음으로 좋아해 라고 답하더라고요. 뭔가 좀 너무 이상한 마음이었지만 어쨌든 같은 반 친구니까 좋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에 정말 고마워 나 좋게 봐줘서.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은 공부에 매진하는 중이라 마음을 받아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그치만 나 좋게 봐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되게 친구가 스윗하다. 그치 나라면 이렇게 대답 못할 것 같아. 약간 차단. 그 친구는 저한테 자기는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네가 이렇게 좋은 말로 마무리해줄 줄은 몰랐다. 역시 넌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겠어. 대신 우리 그냥 친한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을까? 계속 가끔 카톡 보내도 돼? 라고 묻길래 흔쾌히 그래 그래도 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게 집착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고백 사건이 있고 이 이후로 익명의 같은 반 친구는 이전과는 달리 제가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답장이 늦네. 뭐해? 바빠?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바빠? 아직도 바빠? 20분 지났는데 많이 바빠? 왜 답장 안 해? 바빠? 설마 내가 저번에 고백해서 카톡 안 읽는 거야? 지금 나 피하는 거야? 등등. 점점 제 연락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 못 봤어.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 연락에 미친 듯이 집착하면서 이렇게 바빠 왜 답장 안 하냐고 수십 개의 메시지를 한 번에 보내다가도 또 어느 날은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집착했지 미안해 라고 사과하고 점점 이게 막 오락가락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저는 점점 이 친구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괜히 등교해서 반에 딱 들어가면 반 친구들 혹시 제가 걘가? 걔가 쟨가? 하고 한 명 한 명 모두의 행동이나 시선이 신경 쓰이면서 이 중에서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렇게 과한 집착을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집착이 계속되던 무렵 저는 전날 밤 폰 충전을 까먹어서 배터리를 아끼려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폰을 껐는데요. 저를 데리러 와주시는 엄마랑 연락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수업이 끝나고 반을 나가는 중에 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폰을 키자마자 징징징징 익명의 그 친구가 보낸 카톡 알림이 징징징징징징징 수십 개 여러 개가 연이어서 떴고 그 중에는 부재중 보이스톡 알람이 3개나 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황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땅따당땅땅따당땅 보이스톡 알람이 또 오더라고요. 보이스톡을 받고 목소리를 들으면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받을까도 싶었지만 같은 반 친구랑 서먹해지는 건 싫어서 못 본 척 안 받으려고 그냥 가만히 냅뒀습니다. 그런데 부재중으로 보이스톡이 꺼지자마자 카톡!
야, 너 폰 보고 있으면서 왜 보이스톡 안 받아? 키키. 그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쳤고 지금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지 보통이라면 주변을 이렇게 막 돌아볼 만도 하잖아. 근데 그냥 그것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렇게 둘러보지를 못하고 그냥 급하게 오픈 채팅방에서 나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로 다시는 익명의 친구가 저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었지만 가끔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곤 합니다. 생각해보니 1학년 때는 이동 수업도 없어서 다른 반 사람이 저희 반에 들어올 일도 없었는데 제 물건들이 하나둘씩 연속적으로 사라진 것도 혹시 그 친구가 훔쳐갔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교과서는 뭐 필기도 되어 있고 이런 노트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다 쳐도 도대체 제가 좋아하던 제가 읽던 책을 가져가는 건 뭐였는지 가져가서 뭐가 좋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무엇보다 제일 무서웠던 건 제가 반장이라 이 사건 이후로도 반 친구들 모두와 최소 한 번 이상 다 대화해본 적이 있었는데 의심 가는 사람,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얘가 걘가? 제가 걘가 하는 생각으로 약간 시험하듯이 얘기하고 해도 의심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너무 착한 친구들 같았고 저에게 집착할 만큼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1년 내내 단 한 명도 안 보여서 정말 누군지 갈피조차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 겪었던 일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라 사연 보내봅니다. 너무 무섭다. 이런 거는 사이버 수사대? 뭐 이런 걸로 경찰이 추적 못하나?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스토킹도 그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막 쫓아오고 이래도 별일 생기지 않는 이상 조사조차 안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결국에 못 잡았고 이 사연 보내주신 시스터가 하는 말은 이 중에서 자기가 제일 소름 돋는 거는 1년 동안 도대체 누굴까? 속으로 잡아보려고도 했지만 의심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친절하고 스윗한 친구들 뿐이었다는 그 사실이 제일 소름 돋았다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제일 무서운 점인 것 같아. 끝까지 갈피조차 잡을 수 없었다는 게. 아, 이제는 스토커 처벌법이 생겨서 체포가 가능하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카톡이면은 마저 추적할 수 있으니까 우리 혹시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스터들 중에 이런 카톡으로 막 괴롭히고 이런 친구 있으면 괴롭힘이잖아요. 괴롭힘 이거. 그러니까 꼭 신고하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계속 받아주지 말고 차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또 우리 시스터는 또 반장이었고 같은 반 친구였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근데 내가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부끄러워서 이러니까 우리 친구가 착하니까 아 그래 너가 편해지면 그때 누군지 얘기해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줬는데 이런 또라이였던 거지. 자, 다음 사연. 때는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에 복학하게 된 2017년 3월쯤이었습니다. 복학 전 급하게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방을 잡아주셔서 정말 편안한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방 구조는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면 주방과 사이드에 화장실이 있었고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원룸치고는 넓은 창문이 2개나 있어 맞바람이 잘 들어오고 환기가 잘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방 안에는 옷장이 따로 구비되어 있었는데 자, 옷장 보이죠? 여기 왼쪽 끝에 이런 옷장 문 구조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제가 찍은 사진 첨부 파일로 대신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옷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대요. 복학하고 나서 수많은 약속들, 실험실 생활, 바쁜 학교 일정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느긋하게 집에서 쉬는 날이었습니다. 느지막이 일어나 아점을 먹고 TV를 보다가 민기적거리다 낮잠에 들었습니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가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근데 여기서 다슬님이 근데 침대 머리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옷장 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네요. TV가 옷장 맞은편에 있고 베개가 저쪽에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옷장 쪽에 머리를 두고 자는 구조네요. 아, 그런 게 있어? 침대 머리 방향을 옷장으로 두고 자는 게 아니다. 왜? 나 몰랐어. 항상 귀신은 옷장에서 나오잖아. 옷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다 문득 분위기에 맞지 않게 가위에 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가위를 무서워하지 않는 편이라 머릿속으로 아씨 뭐야 가위 눌렸네. 아 불편해. 빨리 잠에서 깨든가 그냥 더 깊게 잠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관문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삐삐. 현관문 도어락 소리였어요. 왜 밖에서 도어락 착착 열고 비밀번호 내 자리니까 땅땅땅땅 눌렸는데 틀려가지고 삐삐 소리 나는 거야. 근데 이 와중에 저는 옆집인가? 근데 자꾸 띠띠띠띠 삐삐 띠띠띠띠 삐삐. 아니 뭐야 옆집은 왜 자꾸 비밀번호를 틀리는 거야? 왜 열지도 못할 문에 고생이지? 아무튼 빨리 가위 깨라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원래는 띠띠띠띠 삐삐 이랬는데 갑자기 띠띠띠띠띠띠띠띠
삐삐 삐삐 비번이 계속 빠르게 틀려서 이제 틀려서 나는 그 삐삐 이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점차 계속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 소리에 짜증이 날 때쯤 저 뭐야 하던 차에 갑자기 새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리리. 나 소름 돋았어. 그 비번 맞게 눌려서 도어락 열리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띡띡띡띡 삐삐 하다가 랜덤으로 계속 따다다다다다다 눌렀더니 갑자기 띠리릭 하고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봐. 나 너무 무서워. 소름 돋아.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서 눈을 질끈 감았고 또 다시 새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착. 기억나? 이 집 현관문 들어오면 유리 미닫이 문 열고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 차마 무서워서 이 성인 털 부순 겨드랑이에 털 부순 가슴에도 털 부순부순랑 이 남성도 무서워서 눈을 뜨질 못했대.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지만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 순간 어디선가 뭔가 습한 냄새, 이건 곰팡이 같은 쿰쿰한 냄새 있잖아. 이런 냄새가 났습니다. 뭐지? 누가 들어온 건가? 뭐지? 냄새 뭐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로 귀 옆에서 내가 문 못 열 줄 알았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살짝 잃었던 것 같습니다. 뭘 스누피님 와중에 엄마다. 야, 이 자식아 자취한다고 나가더니 이 자식이 연락 한번 안 하고 너 내가 문 못 열 줄 알았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악 방송을 보던 TV에선 신호가 끊겨서 치 하는 노이즈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왔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 가위에도 깼고 꿈인지 뭔지 모를 그 잠에서도 깼는데 그날 이후 이 옷장 쪽에서 아무리 환기를 시키려고 해도 그 쿰쿰한 곰팡이 냄새 같은 그 습하고 묘한 냄새가 가시지를 않고 잘 때마다 이 집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뭐야, 창문도 이따만 큰 게 나가지고 양쪽으로 나가지고 환풍도 엄청 잘 되는데 거기다가 이 옷장 문도 닫혀있는 게 아니라 바람도 숭숭 잘 들어가는데 여기서 자꾸 쿰쿰한 습한 냄새가 거기서 계속 났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누군가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고. 거기 험한 게 들어왔네. 뭐든지 다 해봤대. 환기시키고 습하지 않은데 습한 냄새가 나서 그걸 없애려고 뭐든지 다 해봤대. 그래도 그 냄새가 없어지질 않더래. 원래 귀신 있는 곳에 곰팡이 냄새 난다던데요. 귀취예요. 이미 그 옷장이 귀신의 집이었던 거라고. 그래서 문이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브라더는 집의 침대 방향과 옷장이 반대라서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답답하면서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진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기분 나쁜 가위 눌림인지 꿈인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무서웠어. 무섭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얼마나 살다가 갔을란가? 이 집은 또 누가 살고 있을란가? 지금 이걸 보는 와중에 누군가는 뭐야 여기 우리 집인데? 하는 시스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OMG.